안녕하세요. 햇살 세무사 허미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이렇게 켜봅니다. 12월이랑 1월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에는 2022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증여세 신고 마무리하느라 좀 바빴고요. 1월 달에는 부가세 신고 때문에 매우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이번 부가세는 본래 신고 납부일인 1월 25일에서 2일 연장된 27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가운데에 설 명절이 껴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설 명절이 부가세 때문에 마냥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1월에 초췌한 저의 모습도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영상을 찍긴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 영상을 뚫고 나오는 저의 극도의 피곤함이 있어서 차마 올리기가 힘들어서 패스했습니다. 2월 달은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고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빠지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무사 시험 1차에 대해서입니다. 저 때는 세무사 1차 시험이 4월에 있었는데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검색하니 올해는 5월 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시면 올해 5월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무사 1차 시험 보기 위해서는 일단 영어 성적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2월 달인데 내가 영어 성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차 시험 준비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몇 주 동안 영어에만 투자한다 생각하고 일단 영어 성적을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성적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1차 시험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도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영어 성적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8개월간 1차 시험을 준비해서 초시 때 세무사 1차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유예 때 세무사 2차 시험에 떨어져서 3차로 세무사 1차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14년에 세무사 1차 시험과 세무사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서 그 다음 해인 15년도 세무사 1차 시험 검토위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검토위원을 뽑는 기준이 1차 시험 고득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14년도 1차 때 시험 성적을 다시 봤는데요. 저는 평균 80점이었고요. 시험을 제일 잘 본 순으로는 상법, 회계학, 재정학, 세법학 이렇게 순으로 점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초시 때 기본 강의 듣기도 매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일단 외우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상법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초시 때 세법학 개론 점수는 좀 낮았는데요. 그래도 합격을 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입금이랑 송금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얼마 전에 나는 알았다. 그래서 완전 처음 시작하는 1차다 라고 한다면 시간이 정말 얼마 없기 때문에 물론 기본 강의 다 듣고 문제풀이 강의까지 다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복습이란 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차 준비생이시면 기본 강의는 일단 다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는 아예 패스하시고 기본서에 있는 문제랑 최근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더 합격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실 때 학급같이 얇은 책으로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객관식 문제집으로 정리를 하시든 기본 강의 이외에 추가로 문제를 직접 많이 푸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 고급 회계처럼 문제가 정말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와도 진짜 몇 문제 안 나온다 이런 분야는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1차 시험 합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험은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2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모든 분야를 다 기본 강의도 들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시간이 없다 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고급 회계 같은 분야는 가볍게 패스를 하셔도 이번 1차 시험에서는 합격하는데 큰 당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시 때 강의랑 책은 회계학은 김영덕 회계사님 중급 회계, 고급 회계 보았고요. 거기 있는 문제 당연히 풀어봤고 문제집은 김재호 회계사님의 책을 많이 풀어봤습니다. 말문제도 김재호 회계사님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해당 책에 웬만한 유형들은 거의 다 있었어서 한 권으로 계속 쭉 복습을 했습니다. 원가는 임세진 회계사님 강의랑 문제집을 풀었고요. 기본서도 풀어봤고 마지막에는 얇게 문제만 있는 책도 풀어보았습니다. 세법학은 저는 기본서부터 이승철 회계사님 강의랑 객관식 세법을 풀었습니다. 객관식 세법 자체 책이 굉장히 두껍긴 하는데 저는 이 책보다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책만 계속 복습하면서 풀었습니다. 재정학은 김판기 교수님 강의 듣고 재정학 연습책, 기본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에는 김판기 교수님이 하시는 1일 특강이라고 있었었는데 그 책에 내용도 좀 있고 그리고 문제들도 있어서 그 책으로 계속 꾸준히 복습을 했습니다. 저는 상법은 김혁붕 교수님 강의 듣고 기본서를 정말 많이 풀어봤습니다. 말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속도 붙으면은 굉장히 많이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은 상법전이라고 얇게 조문이랑 OX 문제만 모아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정말 많이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아예 법령 사이트에서 상법을 프린트를 해서 정말 법전만 그냥 뭐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복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법은 정말 외우는 사람한테 고득점이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풀어서 틀렸던 문항은 그 안에 어떤 문구 때문에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오답노트도 전부 다 외우는 식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문제 딱 봤을 때 뭐 몇 조 몇 항까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문장에서 무슨 단어가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1차는 객관식이라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그때 내가 이 문제 못 풀면 남도 못 푼다라는 마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넘겨도 내가 나머지 정확하게 풀면 합격합니다. 저는 3차 때는 이미 2년 동안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학교 복학해서 기말고사 다 끝나고부터 1차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는 1차 시험을 위한 강의는 따로 듣진 않았고요. 회계학은 김재호 회계사님 파이널만 계속 풀었고 세법은 객관식 세법, 재정학은 재정학 연습책 1회독하고 1회 특강 책만 꾸준히 보았습니다. 상법은 기본서 다시 풀고 예전에 만들었던 오답노트도 계속 보고 상법전 OX도 꾸준히 계속 풀었습니다. 3차 때는 전 아무래도 여유가 있어서 학원들에서 하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왔습니다. 이게
종이로 그냥 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예 학원에 찾아가서 모의고사를 푸는 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처럼 내가 주어진 시간에 시간 안배도 해보는 연습도 할 수 있고 실전처럼 그 경험을 많이 쌓기 때문에 긴장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서 내가 모른다 싶으면 넘어가고 일단 모든 문제를 빠르게 다 푼 다음에 그때 이제 넘겼던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푸는 식으로 해서 시간 안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3차 때 1차 모의고사는 계속 잘 보았고 큰 이변이 없으면 1차 시험 이번에 합격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2차 시험 준비랑 병행을 하면서 하진 않았고요. 왜냐면 1차 시험을 떨어지면 어차피 2차가 없기 때문에 1차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시험 보고서 가채점하고 나서 3차 때는 붙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바로 2차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초시 때는 이제 채점해서 붙었다 알고 나서 굉장히 기뻐서 좀 이제 기쁨을 많이 즐겼는데 지나고 나니 그 시간에도 공부를 했으면 내가 유예 때 붙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3차 때는 기쁨을 크게 즐길 그 단계는 아니었고 이제 이번 2차 시험 준비 또 잘하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면서 2차 시험에 비해서 문제수도 정말 많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내 이거 만점 맞는다 이런 마음으로 좀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과목에서 점수를 정말 잘 받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전략 과목이 아닌 과목 같은 경우에는 꽈락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나는 최소한 60은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전략 과목에 비해서 덜하거나 적게 시간을 투입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골고루 하시되 전략 과목은 좀 더 깊게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1차 시험은 무난하게 합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시험 공부 모두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See you soon.